우리 마을에 계시는 그 누구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을 초대석입니다. 첫 문장을 머뭇거리지 않고 쓸 순 없을까? 재능이 없어도 책을 펴낼 수 있을까? 도대체 작가는 어디서 영감을 얻을까?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이 한 번쯤 마주하는 질문에 정여울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왜 글을 쓰고 싶어 하고 어떻게 오래도록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오늘 마을 초대석에는 평범한 주부들이 모여서 글쓰기라는 자체를 즐기고 있는 모임 회원들을 모셔봤거든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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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쓰며시며라는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 달서구 그 말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원해가지고 책을 발간했었는데 올해도 그 지원을 받아서 네, 책을 이제 발간도 하고 여러 가지 글쓰기 활동과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네. 저는 쓰며시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수진 대표님의 옆에 앉은 박연주라고 하고요. 저희를 평범한 주부라고 설명하셨는데 저 굉장히 기분 나빠졌어요. 저희 평범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마을에 산다에 두 번째 출연한 맞아요. 네, 단골 손님들이고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와서 네, 매일 같은 일상에 찾아온 질문 작가세요? 라는 긴 제목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박연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작가로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쓰며시며의 회계 담당 강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쓰며시며. 전 담당을 뭘로 할까요? 키 담당입니다. 신혜영입니다. 다들 라디오를 듣기 때문에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쓰며시며에 대해서 간단히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쓰며시며 그래도 두 번째 나오시긴 했지만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쓰며시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쓰며시며는 저희가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이제 처음 글쓰기 활동할 때 글을 쓰면서 어떤 내 안에 있던 억압된 그런 감정들을 많이 이제 쓰면서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쓰는 게 처음에는 막 두렵고 어렵고 그렇다기보다는 좀 어떤 해소의 과정? 네,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쓰면서 우리가 마음을 힐링하고 쉰다 이런 의미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네. 글을 쓰면서 마음을 쉰다. 네네. 네, 글을 쓰면서 마음을 쉬셨나요? 우리 연주 씨? 저는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긴장 속에 살았던 가부장 시대에 사는 장녀라는 걸 글을 쓰면서 되게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이야기들을 풀면서 긴장을 좀 이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서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글을 나누면서 공감받으면서 수용받으면서 이렇게 쓰니까 저에게는 진짜 이만한 쉼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모임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우리 회계 담당 그 정서연 씨가 이 회계를 정말 담당을 하면서 모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쭉 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모임은 이제 맨 처음에 독서 모임에서 시작된 멤버들이 먼저 이렇게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다가 한 명 한 명씩 합류를 했어요. 그때가 2021년쯤 네네. 네,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자기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서로의 글을 읽어주면서 합평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치유를 하고 위안도 얻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책을 2권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책을 또 내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네. 작년에 책을 냈을 때 한 번 더 모셨었고 네. 올해 또 그 두 번째 책을 출간하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첫 번째와 느낌이 참 다를 것 같거든요. 기분이 어땠나요? 느낌이 달랐나요?
두 번째 책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어쨌든 저희 그 결과물이 남았으니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고요. 첫 번째 글 사실 책 낼 때보다 훨씬 조금 더 뭐라 해야지, 부담이 조금 더 되긴 했었어요. 책 내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결과물을 이미 그때 받아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첫 번째 책을 낼 때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쌓인 글들이 좀 있었는데, 두 번째 책을 내는 올해는 조금 써둔 글이 많지 않아서 좀 급하게 쓴 글도 좀 있었고 사실. 그래서 책을 내는 과정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을 네. 돌리고 싶었어요. 음. 네. 정말 그 처음에 썼던 그 글맛을 고치면 고칠수록 글은 쉽게 읽혀지는 것 같은데 나의 의도와 좀 다른 느낌이 날 때가 네. 있어요. 자꾸 표준화되죠. 맞아요. 나만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글을 쓰는 게 짬밥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맞아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성에 안 차는 거는 인정합니다. 네. 자, 그럼 글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올해는 저희가 그 작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글쓰기 모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마음에 담아뒀던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해소하듯이 이제 써내려간 글이었다면은 올해는 조금 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장의 어떤 키워드를 좀 가져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글쓰기 그 강의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글쓰기 강의 같은 거를 듣고 글을 어떤 방향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심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고심을 하다 보니까 좀 글쓰기가 좀 두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 좀 정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쓸 것인지 어떤 다른 분들이 보기 좋은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고 좀 선뜻 또 이렇게 완성도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도 선뜻 글을 쓰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거치면서 이제 막판에 또 마감이 있으니까 네, 또 그래도 이제 열심히 또 그 어떤 책에 대한 열정을 모아서 또 쓰다 보니까 또 책을 내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포지션들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좀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 같은 경우 좀 스며시며를 시작하면서 번역 공부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번역 공부라는 게 곧 문장을 정확하게 가독성 있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며시며 활동이 정말 제 개인적인 성장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됐고 멤버들도 이제 그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2년 동안 정말 우울하고 번역 작가로 한번 데뷔해 보겠다고 공부도 하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수업 듣고 글 쓰고 했는데 네 그래도 네 약간 성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심에 스며시며가 있었다는 것. 제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 네 멤버들에게 예, 감사하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달라진 점을 듣고 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있는 불만, 욕구, 그리고 내면아이를 좀 많이 돌아보고 네. 막 그런 것들을 막 해소하려고 글을 썼다면 토로한 거죠. 네, 안에 절박한 있는 글쓰기를 것들을. 했었죠. 그렇죠. 네. 올해는 좀 내가 좋아지는 글쓰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글을 썼었거든요. 뭐 수진 언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수리남을 보고 엄마도 행복해지자는 그런 글을 썼고, 네. 그리고 정선 언니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하면서 에이전시에서 이제 거절 메일을 받고 그때 허덕이던 감정을 이제 낱낱이 쓰기도 하고, 네. 혜영 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유방별곡이라는 건강검진을 받고 쓴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글. 제목을 봐도 좀 네네. 그리고 맞아요. 군위 사유원에 다녀와서 쓴 글. 그리고 올해 정말 원치 않게 멤버들의 시부모님이 한 분씩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49제 지내고 쓴 글. 그리고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몰랐던 내가 좋아했던 아트페어를 다녀와서 쓴 글. 같이 지금 여기에서 흠뻑 느끼고 쓴 글들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개인적인 걸 내가 책에 싣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 자꾸 시간을 돌리고 싶고 더 깊이 있는 글을 원하게 되고 그런 회의에 잠깐 젖었는데 지금 내놓고 보니까 지금밖에 쓸 수 없는 글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또 이 책을 지금 봤을 때 느낌 다른 것처럼 내년에 다시 보면 아 그랬지. 그리고 지금 나는 또 어떻게 성장돼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저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실 그런 성장보다 이제 같이 글쓰기를 한 멤버들의 성장을 많이 느꼈어요, 되게.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든지. 맞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열어서 깊이 쓸 수 있게 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그 발전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모습은 제가 스스로 확인하기 힘든데 다른 멤버들의 그 성장이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이게 참 좋았어요. 네. 혜영 씨가 거의 교정 교열을 맞아. 담당했기 다 때문에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맞아. 봤던 그래서 아마 문체나 그런 느낌들을 좀 더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를 굉장히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따뜻한 언니예요, 혜영 씨. 계속 쓸 수 있게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 작년 제목이 쓰며 쉬며였어요. 네. 네, 그래서 모임과 같이 그 모임의 그런 정체성을 좀 알리는 네네. 쓰며 쉬며의 이 모임에 대한 책을 냈다면 이번의 제목은 연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일 같은 일상에서 찾아온 질문 작가세요거든요. 이 제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일단 저는 작년 그 제목을 갑자기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쓰면 저희가 첫 그 책이 저희의 모임의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그 책은 정말 그 쓰며 쉬며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면서 어떤 우리가 정체성을 딱 가지는 시기에 만든 책이라서 오히려 더 쓰며 쉬며 더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단단해진 정체성으로 올해는 뭐 어떤 거를 제목으로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뽑아놨는데 이제 그 제 글 중에 뭐 댓글에 작가세요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DJ 이제 현정언니가 꽂히셔가지고 작가세요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처음엔 좀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직접적인 이제 제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들을수록 자꾸 이렇게 귀에 착착 감기는 거예요. 맞죠. 네.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게 네. 더 궁금해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갈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나머지 멤버들의 너무 염원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독서 모임 요새 주무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책을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좋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남의 시선이 더 맞거나 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맞아요. 대체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쓰며 쉬며라는 책을 펴낸 다음에 제일 많이 그 책을 지인들한테 건네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어요. 쓰면 쉬면 투야 이렇게. 아니요 작가세요 이렇게. 그래요? 이제 책 나왔으니까 작가 아니야? 그쵸? 처음에 돌릴 맞아요. 때. 그런 아니라고 굉장히 맞아. 부정을 했지만 이미 책을 냈으면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이 맞아. 붙는 게 우리의 정서니까 우리 모두가 들었던 질문이 아닐까. 맞아요. 네. 그 요즘에는 또 이렇게 책을 조금 읽고 쓰고 싶다는 사람들이 책을 너도 나도 좀 내는 게 쉬운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 작가세요란 말도 익숙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색하지 않게.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왜
꽂혔나 몰라요. 지금도 들으면 좋아요. 네. 근데 작가세요. 원래는 제목을 할 때 그 책들을 보면서 좋은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을 뽑으셔가지고 어떤 걸 네.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두 번째 제목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또 궁금해집니다. 지금 뭐 좀 나누셨어요? 지인들께 좀 책을 나눠 보셨어요? 저는 첫 번째 책은 쑥스러워가지고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뭐 사랑하는 남편 나에게 그런 글감을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날짜와 사인을 해서 건넸거든요. 네, 사인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후루룩 읽더라고요. 읽어줘서 일단 고마웠고, 네. 맞아. 반응을 보니까 약간 우스개로 작가세요? 이제 작가신가요? 약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작가라는 사실을 항상 부정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작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책을 내면서 더 느꼈거든요. 네. 이게 공저기 때문에 할 수 있지. 네. 저 혼자 그 책을 하나를 완성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또 남편이 또 어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또 올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작가님 인정받았어. 작가인데 자기가 주조연이라고. 주연이 조연. 지분이 있어. 네. 악역 아닌 게 어디야? 우리 책에 악역 있는데. 네, 아 그래서 저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봐주니 좋았어요. 네. 맞아. 처음에 낼 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주기 좀 못 못 줘. 첫 번째 책은 그랬는데 두 번째 책은 이렇게 슬며시 줄 수 있는 책이 네. 됐네요. 네, 정선 씨는요? 아 저는 그 책 아니고 그 어제 우리 영남일보에 기사가 났잖아요. 맞아. 그거를 가족 단톡방 시댁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네. 아버님이 의외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은 우리 딸 아들이면 보은이 보겸인데 보은이 보겸이가 참 자랑스러워 하겠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신우이는 내가 되고 있으면 플랜카드를 걸어서 축하해 줄 텐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가족 내에서 자존감이 뿜뿜. 그래. 잘했네. 네, 제 가족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시댁 가족들한테. 네. 지역 신문에 나온 평범한 주부가 아닌 언니들. 가문의 영광.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았어요. 좋았겠어요. 네네네네. 이제. 글이 많이 밝아졌다. 음.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픈할 수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두운 글을 맞아, 쓰게 맞아. 되면 나의 속의 내면까지 보여주는 아쉬움이 좀 그리고 쑥스러움이 있지만 지금 좀 밝은 터치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혜영 씨는 어때요? 보여드렸어요. 아주 꼭꼭 혜영 씨 성격상 꼭꼭 이렇게 담아있다가 이제 슬며시 나중에 하려고. 네, 저는 이제 리스트는 다 뽑아놨는데 아직 모두 만나지를 못해서 네. 함부로 남발하지 않군요. 리스트업을 하는 것도 그 힘듭니다. 작년에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책을 나눠야지라고 했던 그 지인들. 근데 이제 막상 나누게 된 지인들은 조금 리스트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미 친한 지인들은 소식을 듣고 사서 봤구나. 네, 알아서 사서 보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시즌에 만난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지인들에게 이제 책을 선물을 했었는데 그렇죠. 책을 선물을 하고 받았던 그 피드백이 너무 감사해서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열심히 피드백해줬던 그 친구들한테 먼저 사지 마라.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네요. 네, 네. 저자 증정을 됐겠네요.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뭐 글을 쓸 때는 사실 진심이었지만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썼던 글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연주 씨가 돌아가고 싶어요 했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글들이 있어요? 아니면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졌던 있을까요? 아니면 뭐 1 시즌 1에서 했던 것과 이번에 했던 거에 저는 이제 연주 씨가 연결해서 썼던 게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네네. 싶어요. 네, 제가 공주야 연주야라는 글을
첫 번째 스며시며 책에 썼었는데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런 되게 시크한 사랑,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는 그것을 주셨지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 느껴지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을 막 토로한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다들 공주라고 불러주면서 나는 공주라고 안 불러주냐 이런 울분을 토한 글이었는데 이제 그 글을 쓴 다음에 저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다 할까요? 공주라는 누가 이렇게 딸이 있으신 분들이 아유 우리 공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마다 저는 이제 제가 못 듣고 자란 말이니까 덜컥덜컥 걸렸었는데 이제는 좀 받아들이게 됐고 굉장히 귀가 예민했었거든요. 그 공주라는 단어에. 그런데 조금 무뎌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 저건 사랑 방식의 한 표현일 뿐이구나. 대신 우리 부모님은 공주 왕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우리를 그냥 씩씩하게 키워주셨지. 그렇게 자가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보고 그냥 한풀이만 했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 글을 쓴 다음에 다른 멤버께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공주라고 들었던 경험 아니면 나도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자랐던 것 같은데 아니면 내 딸한테 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들으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내가 마냥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치유가 됐죠. 연주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글을 내 글은 내가 썼고 누군가 다른 멤버가 그 글을 읽어주면서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가왔다. 네네. 그런 점들이 이 모임 진행에서 좀 색다르고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자신의 감정을 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글을 쓸 때 멤버들이 툭툭 던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 글을 왜 이렇게 썼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새로운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 말고 멤버들이 보는 관점을 그런 말로 들으면 좀 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새롭고 아 나도 이렇구나.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왜 칭찬만 많이 해주니까. 네. 극강의 NFP들 여기 소개에 적혀 있어요. 길을 팍팍 살려주니까 아 여긴 안전하고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 따뜻하게 바라봐 주니까 맞아요.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저희가 열면 날개의 왼쪽에 2020년 스며쉬며 결성, 2021년 책 스며쉬며를 펴냈다. 삶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공통 분모 삼아 모인 5명의 NFP들. 우리는 닮은 듯 다른 글을 쓴다.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반가워한다. 쓰며 쉬며 삶을 돌아보는 여정을 함께한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한다. 라고 있어요. 매일 같은 일상에서 찾아온 질문 작가세요. 네. 이번 책에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거나 좋았던 글이 있다면 어떤 글이 있을까요?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제 글 가운데 D동에는 후야맘이 산다. 네, 그 글을 꼽고 싶어요. 네, 그 시작 부분에 그 도입부에 나오는 그 장면이 실제로 그 글을 쓰던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주말에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이제 가는 길에 그 예전에 살았던 신혼 때 오래 살았던 그 동네에 이제 들르게 되는데 그 동네에서 만나게 된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사를 온 지가 지금 벌써 4년 차인데요. 네. 근데도 그 예전 살던 동네에 자주 가게 되는 게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나 정겨움도 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 관계, 네, 잊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네, 없어서 맞아요. 네, 계속 찾게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만났던 그 인연들, 그 소중함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은 또 써보고 싶었는데 네, 그 주간에 또 그것이 글감이 돼서 쓰게 됐고요. 네. 오늘 네. 이 방송 듣고 있는 후야맘 좋겠다. 따뜻한 책에도 실리고 네, 한 번 더 네, 제 애정을 전합니다. 네. 그 스며 쉬며에 대한 각자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처음에는 스며 쉬며란에 대한 그걸 썼지만
각자에게 우리가 좀 격려의 샤워 타임을 하거나 그런 책들의 글로 나중에 한 번 또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서로 함께 그냥 즐긴 것만으로 오케이 했는데 이런 그 즐긴 것들도 하나씩 이름에 달아서 글을 쓴다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으면 좀 더 좋은 그런 감정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후야밤 생각하면서. 네, 어때요? 뭐 어떤 글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생각해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네. 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쓴 그 글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추모의 글인데 이제 그거를 제가 되게 교육 가서 그 점심 시간 짜투리 시간에 이제 한 30분 정도에 쓴 글이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온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잠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책 들이니까 잠자리 얘기 뭐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네.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책 나오고 나서 어머님 그 이제 내일이 생신이셔가지고 원래 생신이었어가지고 그 지난 주말에 가서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와서 이제 책도 이제 올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글도 되게 저는 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저희가 같이 카페에서 그 15분 글쓰기로 썼던 글인데 곰상 여우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는 자꾸 애정이 가는 글인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계속 곰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곰상과 어떤 여우상이 되고 싶은 곰상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막 깊이 있게 하진 않았지만 항상 네.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짧게 그냥 풀어냈는데 그 글이 되게 나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서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번외로 마지막에 보면 넌 그냥 너야. 생긴 대로 살자. 그래도 돼. 엄마는 고무로 여지껏 잘 살았어. 네네. 여지껏 우리가 잘 살고 잘 살고 있는 나를 다독이면 되죠. 근데 이게 길게 쓴 책보다 그 글보다 15분에 짧게 쓴 글이 오히려 더 나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을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15분짜리는 고치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고쳐봤더니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네. 그대로 그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맞아요. 마음을 느꼈을 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연두 씨는? 네, 저는 수진 언니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 49제 지내고 쓴 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그 또한 지금만 쓸 수 있는, 올해만 쓸 수 있는 글이었고 또 추모의 마음으로 썼다기보다는 사실 아버님에 대한 분노, 원망에 대한 글이었어요. 네. 그게 왜 그랬을까? 왜 이분을 내가 충분히 애도하고 그리워하지 못할까 하면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허용이 안 되는 마음이잖아요. 네. 당연히 부모니까 공경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글 쓰면서 알았어요. 이게 아버님이 믿고 아버님이 싫은 게 아니라 가부장에 대한 아들을 이제 위하고 손주를 위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갸륵한 마음에 대한 이제 나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며느리인지 딸인지 이런 구분 없이 사랑받고 싶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 여자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되던 세대의 분이시니까. 그렇죠. 네. 당신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네. 있는 나의 삶을 그대로 표현했을 네. 뿐이고. 글을 쓰면서 그런 감정들이 정리가 됐고 네. 이제는 충분히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추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49제를 지내고라는 제 글이 굉장히 남습니다. 네. 그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해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글을 썼는데 이게 그리움으로 남고 안 좋은 기억들보다는 좀 더 좋은 기억들에 긍정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것이 이 글쓰기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게 그냥 내가 못했던 거, 뭐 아쉬운 것 이런 거보다 좋았던 기억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글에다 담았기 때문에 이게 맞아. 또한 우리의 또 그 기념의 한 모습이었었던 것 네. 같아요. 추모의 방식이고. 저도 네.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글 써야겠다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어머님이 제일 빛났던 순간에 대해서 맞아. 떠올렸거든요. 그렇게 되죠, 사람이. 그래서 어. 왜 뭐 아프시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떤 어머님이 가장 빛나셨을 때를 기억하고 써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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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딱 그거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한 한 시절을 보존하는 느낌인 그래, 거죠. 맞아요. 네. 저는 이거를 시아버님한테 안 보여드렸거든요. 우리 근데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정말 저는 좋아하실 추천드려요.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그 경험을 같이 했던 사람이 상주인 저희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버님의 얘기를 이렇게 원망 가득한 글을 싣고 책으로 내는 거를 오케이 가족들이 해야지. 그렇지. 예, 동의를 맞아, 해야 맞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원고 넘기기 직전에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이 그 글을 다 읽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싫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울렸다는 데에서 저는 굉장히 울렸어요. 네. 준조연 맞네. 저는 다 읽지도 못하고 울어서 굉장히 다 글이- 읽을 수 없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아. 함께 읽었던 우리도 읽기까지는 좀 잠깐의 텀이나 잠깐의 쉼이 필요했던 것처럼 맞아요. 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몰래 읽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정선 씨는 어때요? 저는 좋은 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번역가 지망생의 일지라는 게 있었는데 좋았어요 그거. 실패의 기록을 남긴다는 게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썼을 때 출판사한테 제 번역 샘플문이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절되니까 그 감정에 경량에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 썼을 때도 바로 1시간 만에 다 써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글이 한 며칠 동안 묵혀 있다가 그랬죠. 그 순간의 감정에 그 실패를 기록을 한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내가 저런 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이 더 좋은 거구나라는 삶의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 순간을 오롯이 글로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읽는 사람도 사실 힘이 났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좋은 다행이네요. 얘기, 성공한 네. 얘기만 나오는 세상에 이런 내 마음 같은 감정을 써주니까 너무 이제 시원한 거예요. 네, 읽는 사람도 참 좋았답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고맙습니다. 성공하면서 살겠어요. 맞아요. 실패를 기록하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네. 맞아. 실패의 기록. 저는 부부싸움의 기록을 맞아. 그게 부부싸움이었나요? 너무 약간은- 우아해서 저는 제목만 너무 우아하게 우리 제목 짓기였잖아요. 제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제목은 그녀의 쫀득이와 그의 라흐마니노프였어요. 진짜 제목이 너무 맞아. 좋습니다. 아. 그 데뷔가 막. 근데 너무 아까 좋아요. 그 정선 씨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또 번역가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뿌듯하고. 맞아요. 네. 맞아, 그 맞아. 글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해소점이 있다. 그리고 뭔가 내가 해내는 것들도 마지막 한 점을 더 적을 수 있어서 네네네. 더 뿌듯한 책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을 때처럼 내가 좀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글들이 정말 빠르게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 빠르게 저도 되게 빠르게 타닥타닥 썼던 글이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던 글보다. 언니는 뭐가 제일 저도 좋은- 우리 그 부부 싸움 그게 좀 남긴 해요.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그냥 막 토로했을 때 첫 번째 글은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어느 정도 저희 신랑과 제가 정말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도 더 싸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껏 살면서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순간에 썼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이과 성향을 가진 공대 오빠와 네. 문과 성향을 가진 여자로서 이해하는 것은 좀
평생 가야 하는 맞아요. 숙제가 아닐까. 평생 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정말 반전으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라흐마니노프에 빠져서 맞아요. 항상 맞아요. 야 진짜. 네, 저 사람 저래서 멋진 좋아했지 하고 오빠. 다시 반하는 엔딩으로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너무 무슨- 매력적이에요. 저 그래서 부부 싸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 속상함이 있었고 막 이래서 이런 그런 이 생각의 차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날 것 같은데 나요.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론이 생기겠어요. 남자는 계속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네. 당신들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항상 느낀 현정 언니가 남편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지? 평부, 홍대 오빠, 홍대 맞아요. 오빠. 평부를 너무 좋아하는 게 저는 고스란히 느껴져요.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중해줘요. 존중하고 폰캠도 맞아요. 가시고 그런- 취향 맞아요. 같은 것들도 그걸 다 함께 해주려고 하시고 안아주려고 맞아, 하는 그런 게 맞아. 느껴져서 참 보기 좋은 네네. 부부라고 말해야 될까요? 글로 포장이 잘 됐네요. 글로만 봤을 때는 저는 이쯤에서는 거의 그 책 속에 글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직접 다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맞아요. 동대 진짜. 오빠도 진짜 후렴만부터 만나보고 저는 싶고. 나의 라이벌. 맞아요. 이제 글을 보면 그 누군가 보지 않아도 너가 누구구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글에 담긴 마음이 진심인 것 같은데요. 좋았던 글을 들어보니까 일상이 그대로 소재가 또 되고 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먼저 적어보는 것. 그게 바로 글쓰기 방법 중 하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들리는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까 봐요.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네, 이번엔 선곡을 잘 하지 않는 저 연주가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네. 네. 재즈인데요. 요즘 젊은 97년생 가수가 새로 불렀더라고요. 네, 그 칙투칙이라고 볼을 이제 맞대면서 춤을 춘다는 그런 원래 듀엣곡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산뜻하게 잘 불러서 네, 그 처음에 도입부 보면 Heaven, I am Heaven, 네, 내가 천국에 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언니들과 작업하는 내내 지옥은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맞습니다. 육아와 살림에서 네, 맞아요. 벗어나서 굉장히 항상 천국을 맛보게 해준 이 멤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네, 민호의 칙투칙 듣고 올게요. 네. Heaven, I'm in heaven, and my happy sound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heaven, I'm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글쓰기 모임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책을 내고 다시 우리 마을 초대석에 찾아오신 쓰며 쉬며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재즈를 듣고 오니까 또 기분이 또 흥겨워지네요. 사실 독서 모임은 많아요. 그런데 글쓰기라는 모임은 많지 않거든요. 글을 쓰려면 항상 글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 소재가 있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글쓰기를 즐기는 사람이 남이 쓴 글을 좀 좋아해야 그 글들이 또 내 거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독서를 즐기고 계신지, 요즘에 또 잠깐 빠져 살았던 또 글은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독서 모임을 오래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책을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저 최근에 본 그 소설이었는데, 네. 그 이금희 작가님의 그 알로아 나는 나의 엄마들. 네, 나의 엄마들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옛날 그 이민 그 저 시대에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 신부라는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하와이로 이주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네. 봐가지고 보면서 계속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아 정말 여자는 위대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서 이제 거기 이주를 해서 이제 거기 여성들의 어떤 같이 육아나 뭐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한 연대에 대한 여성 연대에 대한 어떤 그런 소재의 글인데 네. 그 정말 재밌었어요. 사진 신부라는 그 소재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정말 최근에 재밌게 봤습니다. 또 정말 다른 분은 추천합니다. 또 네. 있으신가요? 저는 수진 언니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 이어서 요즘 이슬아 작가, 이슬아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 장수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네. 그것도 소설인데 네.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었거든요. 네. 이슬아 작가가 지금 실제로도 1인 출판사를 하고 있고 그 직원으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용해서 직원으로 부리고 있어요. 네. 그게 바탕이 되는 소설이라고는 썼지만 딸 하나가 직원들을 부리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사는 삶? 그리고 거기 보면은 복희 씨라고 이스라엘 작가의 실제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작가는. 네. 그 복희가 굉장히 여자를 돕는 여자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이 복희 씨 하나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진짜 많아요. 많죠. 당장 우리 외숙모도 그렇고 내 친구 어머니 순희 씨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너무 생각나면서 굉장히 인류애가 느껴지고 가부장에서 좀 탈피해서 가녀장이라는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써서 저는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계속 있더라고요. 마흔에 읽는 니체. 예, 너무 문구가 좋아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 방법. 혹시 빠지더라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에는 아무 조건 없듯이 삶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삶이 아무리 불안전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안전마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스며시며고 맞아요. 글 쓰는 거더라고요. 불안전해도 내 삶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아니 오늘 그냥 오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말들을 잘하시나? 네. 네, 저는 제일 최근에 읽은 그 신순화 작가님의 집이라는 모험 이 책이 참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 이웃으로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그 작가님의 삶을 또 책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 책 속에 지금 작가님이 살고 계신 그 이제 경기도 변두리 그 마을에 네, 그곳에서 3남매와 함께 살아온 그 12년간의 그 기록을 담고 있거든요. 보통 왜 우리가 이제 전원 주택에 살면은 가지게 되는 그런 로망,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그런 맞아.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는데, 맞아.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다른 어떤 글들보다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고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담긴 책이라서 너무 좋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또 이제 그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좀 시점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뭐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사실 길진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맞아요. 네. 근데 그 집 안에서 그런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또 우리 PD님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오면서 놀라시면 시간 많이 지났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맞아요. 횟수로는 3년이지만 횟수로 네.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책도 2권이나 우리가 냈고요. 자, 그러면 내년은 4년 차란 말이에요. 내년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내년 계획은 등산 아닙니까? 네. 몸을 챙기자. 몸을 챙기고 몸을 챙기면서 이제 글쓰기도 이제 함께 병행하는 게 일단은 목표고, 네, 사업은 이제 내년에는 참여 안 하고 잠시 쉬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 사업 좀 하지 말자고. 네. 사업이 네. 받아서 이거 우리 사업하다가 병원비가 더 들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제가 뭐 한 건 없지만 사실 남의 돈을 다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산도 해야 되고. 그래도 보고서도 써야 되고. 좋은 어떤 제도입니다. 네, 네, 맞아요. 너무 고마운 제도였고 2년을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2년은 좀 충분히. 쉬어가자. 다른 모임에도 좀 맞아. 기회를 주자. 맞아. 몸을 정비한 다음에 또 도전을 하자. 그렇죠, 번아웃이 그렇죠. 오기 전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모임에 그리고 건강한 그런 제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네.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사실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콜라보했던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 분들도 같이 발달 네네. 센터의 분들도 함께 책을 내셨고요. 네. 뭐 저희 이제 그 가치발달 센터에 가서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두 분이 쓰신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뢰를 드렸더니 또 흔쾌히 이제 주셔가지고 저희 부록처럼 이제 끝에 저희 책 끝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네. 배달 다녀오셨어요? 네, 배달 다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우리가 어떻게 책을 내보겠노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래도 되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다고. 그래서 책도 더 풍성하게 실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더 고마워하시면서 뭐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신입회원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뭐 그분들도 이제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내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신입회원 계획은 없게 되는 거네요. 네. 저희 신입회원은 사실 받을 생각은 전혀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뭐 이 회원 안에서 다른 콜라보나 여러 가지 다른 분들과 함께 협업을 네네. 할 마음은 저희가 뭐, 지금 너무 합이 좋기 때문에 나가실 분 혹시 계신가요? 나가시면 충분한 생각이 있답니다. 하지만 나가실 분이 없는 관계로 네. 너무 끈끈해요. 나가시면 이제 잡으러 가는. 근데 이런 글쓰기의 모임들이 나갈 수 없는 모임입니다.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다른 분들도 글 쓰는 모임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뭐 15분 글쓰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해주세요 하면 우리는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네네. 두려워하지 않은 글쓰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는 분들, 좀 주저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네, 아까 그 수진 씨가 당신도 이미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취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고 우리도 이렇게 썼으니 네, 여러분도 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네. 뭐 글쓰기라는 게 이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아이도 키우고 뭐 주변인들도 챙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바로 서야 그렇게 돌보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바탕이 되는 게 저는 이제 글쓰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를 돌아보고 싶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로 세우고 싶다면은 정말 그냥 짧은 글쓰기라도 한번 해보시면 좀 해소의 어떤 경험이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어떤 성장을 줄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네. 글쓰기를 하면서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쓰고
아 나도 좀 쓰면 되네라고 자신감을 네네. 붙은 사람들이 책을 내고 싶을 때 우리가 책에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구에도 그런 출판사들이 많나요? 출판사를 다녀오셨죠? 저희 첫 번째 책은 네 여기 한국 출판산업단지 여기 장기동에 있는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북카라는 출판사에서 저희 의뢰를 드렸었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이런 루트를 몰랐기 때문에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기본 인쇄 부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위가 당연히 몇 백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번에 저희 작가 세요를 펼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네, 뭐 온라인계에서도 할 수 있고 사실 네. 뭐 이 대구 자체에서도 그 자체 출판사들이 또 동네 책방 공공이든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시도를 하셔서 온라인으로 편집 모든 과정을 다 하셨네요. 네, 온라인에서 자신의 원고를 업로드해서 내지 디자인이나 표지 디자이너 각각 따로 이렇게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결제만 하면 책이 한 권이 완성되는데 중요한 거는 최소 꼭 필요한 부수가 아니더라도 최소량이라도 한 권이라도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네네 추천. 네, 네네네. 북쿠크라는 네, 자가 출판 네. 플랫폼이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인쇄가 들어가는 그래서 네. 단권 출판이 가능한 네. 네. POD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참 그게 자가 출판할 맞아요. 수 있는 그게 되게 좀 단순화되고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저희도 이번에 해보니까 뭐 표지 디자인, 내 디자인 고르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업로드만 하면 돼서 전자책 되게- 만드는 건 더 쉽고요. 네. 네네. 그래서 되게 시스템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제 글을 쓰시고 글이 좀 모아진다면은 출판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출판까지 그분 네. 하지 않은 청취자분들도 글 쓰시고 출판까지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음. 저희가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분들도 내년에 2023년에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면 되네. 네, 일단 시작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싶어요. 동료를 찾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맞아요. 혼자는 맞아요. 너무 버겁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혼자 버겁게 하지 말고 동료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우리 연주 씨 마지막으로 스페셜 땡스 또는 뭐 홍보 등 뭐 마지막 말을 한다면요. 우선 저희 멤버들 너무 감사해서 네 굉장히 당연한 건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게 뭘까? 개개인의 품성일까? 아니면 MBTI가 거의 비슷해서일까? 요즘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컸던 거는 이렇게 마음은 편하게 글을 써서 나누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저렇게 느끼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저를 이렇게 오롯이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동료를 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스페셜 땡스는 저희 우리 수진 언니, 정선 언니, 혜영 언니, 현정 언니 그리고 네 뭐 이번에 읽어준 남편 그렇게 돌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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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글에 이번 두 번째 책에 실려 있는 가치발달센터 소장님과 그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선아님, 네. 선아님이라고 글이 너무 좋아서 선아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 선아 언니께서 이제 이선아님께서 네 저희 그 여는 글에다가 이제 글을 제가 이제 사실 그 전에 그 선아님의 글을 먼저 보고 듣고 글이 너무 좋아서 마침 저희가 그때 이제 추천. 프롤로그 네를 한참 고민하던 쯤이었는데 이 글을 프롤로그로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들에게 제안을 했고 네 모두 네, 좋다고 해서 이제 글이 실리게 됐는데 네 글을 네, 맞아요. 추천하는 글. 네 추천을 내가 나에게 써준. 책을 쓴다면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일상, 내면, 몸, 꿈, 공간, 추모, 리뷰, 그리고 15분 100일장
함께 쓰는 글까지. 네. 어, 그 이번에는 좀 저희 말고 저희 외에 또 다른 분들의 글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더 풍성해지고 음. 좋았던 것 같아요. 너희만 쓰냐? 우리 같이 써요. 우리 같이 써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매일 같은 일상에 찾아온 질문 작가세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음.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분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안에서도. 글을 쓰는 동안에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푹 빠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만은 자신을 깊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라는 말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초대석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